아이디를 입력하는 창이 있고 비밀번호 입력하는 창이 있고 그 다음에 로그인 버튼이 있으면 사용자가 로그인 버튼을 딱 클릭을 하면은 그때는 로그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이거를 찾아봐야 돼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일치하는 사용자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를 다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컨트롤러는 서비스를 호출을 하고요. 서비스는 DAO를 호출하고 DAO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래서 사용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색을 할 거예요. DAO는 유저 객체를 리턴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에서는 true나 false를 리턴하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혹은 뭐 아이디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찌됐든 성공한 경우에는 처음 메인 페이지를 보여주도록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실패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하라라고 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만들 거예요. 뭐 이런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구조를. 그림을 다시 한번 좀 그려볼까요? 전체 창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해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하냐면 메인 화면, 여기가 메인이라고 하는 화면이 있고요. 메인 화면이 두 가지 종류의 메인 화면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 첫 번째 메인 화면은 뭐냐면 아직 로그인이 안 돼 있는 상태. 그래서 로그인 하세요 라고 하는 메인이 있고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메인인데 여기에서는 사용자 이름이 나오고요. 사용자 이름이 나오고 여기서는 로그 아웃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 있는 이런 두 가지 메인을 만들 거예요. 여기에서 로그인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클릭을 하면 화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떤 화면을 만들 거냐면 여기 아이디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버튼이 있겠죠. 뭐 로그인 하세요 라고 하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사용자가 다 입력한다 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컨트롤러가 받아야 될 거예요. 컨트롤러가 받아서 뭐 서비스 이용할 거고 서비스는 DAO 이용할 거고 DAO는 어디가 버렸지? DAO는 다시 DB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DB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DB에서 다시 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두 가지로 나뉘겠죠. 로그인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뉠 거고요. 로그인 성공인 경우에는 이쪽 화면으로 보내줄 거예요. 이쪽 화면으로 보내줄 거고 로그인 실패를 했을 때는 다시 로그인 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시 입력해라라고 하는 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JSP 5번이었죠. MVC 전체적으로 게시판 기능을 쭉 만들었던 기능에다가 이거를 합쳐볼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가 뭐 게시판 메인이나 아니면 전체 메인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로그인 기능을 UI로 추가를 하고 나머지 뒤쪽의 시나리오대로 서비스나 DAO 그리고 화면들을 만드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화면은 아마 요런 세 가지 정도의 화면이 있을 겁니다. 세 가지 정도의 화면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객체 만들 거고 DAO 객체 만들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모델 객체도 있어야 되겠죠. 모델 객체는 그 유저 테이블에 있는 내용만 있으면 돼요.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포인트.
이런 정도로 모델을 하나 만들 거예요. 프로젝트는 여기서 할 거, 그러니까 쿠키 세션을 했었던 부분에서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 쿠키 세션에서 제가 그 만들어드린 코드를 MVC 게시판 기능에다가 합쳐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저희 뭐부터 할까요? 모델 클래스부터 만들까요? 혹시 출결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신호 등록해 드렸으니까 출결 확인하시고요. 저희 프로젝트는 7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서 우선 SRC 밑에서요. SRC 밑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패키지를 먼저 하나 만들게요. 패키지 이름은 edu.web.jsp 7번에 모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edu.web.jsp 7번 모델.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모델 클래스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여러분들 DB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DB에 있는 그 유저 테이블이 있을 거고요. 그 유저 테이블과 동일한 형태로 만들 거예요. 저희가 테이블 모양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로그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테이블이 어떤 테이블이냐면 스컷 계정에서 유저스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을 거예요. 유저스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을 거고요. 유저스라고 하는 테이블은 유저 아이디, pwd, 이메일, 포인트 이렇게 4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2개밖에 없어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2개를 인설트를 했었는데 어드민이라고 하는 계정과 게스트라고 하는 2개의 계정만 만들어 놓고 있었고요. 회원 가입을 따로 하진 않았었어서 그래서 그 로그인할 수 있는 사용자는 어드민 1, 2, 3, 4 그리고 게스트 둘밖에는 없어요. 둘밖에는 이 형태로 모델 클래스를 먼저 만들 겁니다. 모델 클래스를 패키지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클래스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클래스 이름은 유저라고 하시면 될 거고요. 유저. 퍼블릭 앱스트랙트 클래스 하나 만들게요. 클래스 엔트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상 내부 클래스 엔트리라고 하는 걸 만든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 컬럼 이름하고 테이블 이름들을 상수로 정의해 놓고 그 상수들을 SQL 문장을 만들거나 혹은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에서 뭐 getString이라든가 setString 같은 것들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 그 상수로 정의되어져 있는 컬럼 이름들을 사용하면 좋겠죠. 네, 그런 용도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public static final string 먼저 유저 테이블 유저 테이블 이름이 유저스 이렇게 만들었죠 제가. 여러분들 DB에도 이런 이름으로 테이블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SQL 디벨로퍼 보여드렸었잖아요. 여기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컬럼 이름 얘랑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테이블 이름은 유저스고 그 다음에 public static final string 그 다음부터는 컬럼 이름들이에요. 컬럼 이름인데 첫 번째 컬럼이 유저 아이디
public static final string. 두 번째 컬럼이 pwd였던 것 같아요. pwd. 세 번째 컬럼은 public static final string 이메일이었죠. 네, 1이고요. 마지막 컬럼이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public static final string 포인트. 자, 그래서 상수들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이 상수들은 SQL 문장, prepared statement 등에서 사용할 상수들이에요. 해드릴까요? 자, 그리고 이제 정말 필요한 거는 뭐냐면 멤버 변수와 생성자와 getter setter 메서드들이 필요한 거죠. 멤버 변수는 전부 다 프라이빗으로 선언하시면 되고요. 유저 아이디는 스트링, 유저 아이디. 그리고 변수 이름을 만들 때는 자바의 그 변수 이름을 만드는 관습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단어 이상이 이루어져 있으면 소문자로 시작했다가 두 번째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그렇게 해서 그 단어와 단어를 구분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컬럼 이름이 비밀번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럼 이름이 이메일이고 마지막 컬럼 이름이 포인트죠. 데이터 타입을 보면 아이디나 비밀번호나 이메일은 전부 다 문자열이면 충분하고요. 문자열이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정수죠. 그 DB 테이블을 보면 포인트라고 하는 컬럼은 숫자가 정수 타입의 숫자가 저장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클래스를 만드실 때에도 정수로 만드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멤버 변수까지를 만드셨으면 그 다음에는 생성자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 생성자를 먼저 만들어 보면 public 유저 이게 디폴트 생성자죠. 파라미터 아무것도 없고요. 파라미터 아무것도 없고 하는 일도 없어요. 하는 일이 없다고 해서 얘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문자열 유저 아이디는 널로 초기화를 해주고요. 스트링 타입은 널이 되고 인트 타입은 0으로 모든 변수들을 초기화해주는 그런 생성자가 디폴트 생성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얘네들 전부 다 가지고 초기화할 수 있는 그런 생성자가 있으면 되니까 source, generate, constructor 하시면 되고요. 멤버 변수는 다 선택해 주세요.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다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슈퍼 생성자 부르는 부분 이거 그냥 생략해 버리세요.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generate 하게 되면 아마 이렇게 만들어 주죠. 유저 아이디를 아규먼트로 전달받아서 멤버 변수 값 할당해 주고요. 비밀번호 아규먼트로 전달받아서 비밀번호를 초기화를 해주죠. 이메일 문자열로 전달받아서 멤버 변수 초기화하고요. 그다음 포인트 아규먼트로 숫자 전달받아서 멤버 변수 초기화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두 개의 생성자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getter setter가 더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source, generate getter setter 여기서 select all 하시면 됩니다. 버튼 중에 select all이라고 있죠.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generate 해주시면 여기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모델 클래스는 이런 식으로 하면 만들기 쉽죠. 만들기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죠?
멤버 변수들 잘 설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는 필요한 개수만큼 오버로딩을 하시면 돼요. 디폴트 생성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할 때 그 객체 자동 주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인젝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에서 사용되어지는 생성자가 디폴트 생성자가 있어야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성자 하나를 딱 만들었을 때 얘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클래스는 디폴트 생성자가 없는 그런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객체 생성이 안 되고 객체가 인젝션 주입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디폴트 생성자 하나는 반드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getter setter 같은 경우에도 그 이클립스의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을 하면 getter setter 이름 만들 때 get set이라고 하는 접두사를 붙여서 만들어 주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에서 이용이 되냐면 JSP에 보면 JSP 문법 중에 EL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달러 중괄호를 하고 이 안에 변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어떤 객체가 있는데 어떤 객체에서 유저 ID 이런 식으로 이 변수 이름을 쓰게 되는데 이 변수 이름을 가지고서 EL은 무엇을 찾느냐 하면 getter를 찾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변수 이름과 getter의 이름이 제대로 매칭이 되지 않으면 대소문자가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EL은 getter를 제대로 찾지를 못해요. getter를. 네,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getter와 setter도 이클립스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그 자바 개발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getter와 setter를 만들어주는 관습대로 그 이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EL뿐만 아니라 나중에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도 똑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뭔가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를 자동으로 해주는 것들이거든요. 개발자가 손으로 코딩해야 될 그런 코드들을 뭐 간단한 한두 개의 단어로 자동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해주는 그런 것을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그런 그 프레임워크들이 제대로 동작을 하려면 getter와 setter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얘는 뭐 테스트를 하고 말고 할 건 없고요. 이따가 우리가 실제로 그 만들어 보면서 DAO 만들어 보면서 테스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모델 클래스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모델 클래스를 만들었고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를 만든 거죠. 여기를 만들었고 얘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 같은 모습으로 만든 거고요. 여기부터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이디를 체크하는 로그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DAO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rc 폴더 밑에서요. 패키지 만드시고 패키지 이름은 add.web.jsp 7번 persistence DAO를 persistence 레이어, 영속 레이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패키지 이름도 persistence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finish 하시고요. 그 패키지 밑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클래스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인터페이스부터 만들겠습니다. 인터페이스 만들게요. 인터페이스는 유저 DAO, 유저 DAO라고 할게요. 유저 DAO. 네, 인터페이스에서 선언하는 멤버 변수는 public static final이에요. 그래서
public static final은 public static final은 생략하셔도 괜찮죠. 생략하셔도 괜찮고 그냥 스트링이라고만 하셔도 돼요. 그렇죠? SQL 문장을 먼저 정의를 할게요. 로그인 할 때 사용할 SQL 문장이에요. 로그인 할 때는 패스워드와 아이디를 체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크 로그인, 사인인이라고 해요. 사인인. 요즘은 로그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인인이라고 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이트들에서 우리는 보통 로그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제 한번 이런 얘기 했었죠. 사인인, 사인해서 들어간다.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로그인 기능이 있고요. 사인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회원가입. 그래서 아직 계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계정을 만들 때를 사인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들어져 있는 계정을 가지고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모두 일치하는지 검사하는 과정을 사인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할 거고요. string.format 메서드 사용을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상수들을 이용을 하려면 임포트를 먼저 하셔야 돼요. 임포트 static as model 테이블 클래스는 하나밖에 없죠. 유저. 그 안에 entry라고 제가 만들었죠. 아닌가요? 왜 에러가 나지? 유저 모델 유저 퍼블릭 abstract 클래스 entry abstract 여기서 그쵸. 아까 얘가 에러가 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럴 리가 없는데 요렇게 하시면 엔트리에 있는 public static final 상수들 static final 상수들 이름을 전부 다 가져올 수가 있죠. SQL 문장은 어떻게 만들 거냐면 SQL 문장은 다음과 같이 만들 거예요. select 모든 컬럼 from 테이블 이름 조건이 있어야 돼. 왜요? 첫 번째 컬럼 이름의 값이 파라미터랑 같아야 되고요. and 두 번째 컬럼의 이름의 값이 역시 마찬가지로 파라미터 값이랑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포맷 스트링에서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될 부분은 %s 부분이죠. %s가 3개가 있으니까 아규먼트도 몇 개가 더 있으면 되냐면 3개가 더 있으면 돼요. 자, 여기 첫 번째 %s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select from 테이블이라고 한 거 맞죠? 아닌가요? 제가 유저스 select 모든 컬럼 from 유저 테이블 자, 그 다음 웨어절에서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될 게 뭘 검사를 해야 될까요? 로그인 할 때 뭐 체크해요? 두 가지 체크하는 게 뭐예요? 아이디와 패스워드. 아이디가 같으냐? 패스워드가 같으냐? 그러니까 첫 번째 S는 뭐예요? 첫 번째 S는 무슨 컬럼을 쓰면 될까요? 그렇죠. 컬럼 유저 아이디. 두 번째는 컬럼 패스워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얘가 어떤 문장이 만들어질지 이해되시죠? select 모든 컬럼 from user table users where user id가 파라미터로 전달된 우리 그거 만들 거잖아요.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런 창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아이디 입력하는 창이 있고 여기 패스워드 입력하는 창이 있고 그 다음에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
여기 아이디가 여기 파라미터로 오면 되는 거고 입력한 패스워드가 여기 파라미터로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가 파라미터랑 같으면 되고 패스워드가 파라미터랑 같으면 되고 두 개가 동시에 일치하면 성공. 그렇지 않으면 실패. 요런 메서드, 이거를 해줄 수 있는 메서드를 만들 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할 수 있는 메서드를 리턴 타입 뭐라고 할까요? 리턴 타입을 유저라고 할까요? 유저를 리턴해주는 체크, 사인 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하는 거를 체크해라. 그럼 체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아이디 필요하고 비밀번호 필요하겠죠. 위쪽에 있는 SQL 문장을 실행시킬 수 있는 메서드가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인터페이스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new 클래스. 이번에는 클래스 선택하시면 됩니다. 클래스 선택하시면 되고 클래스 이름은 user DAO imple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래스 이름만 먼저 만들게요. 패키지에다가 죄송합니다. 모델 패키지가 아니라 persistence 패키지에다가 user DAO imple이라고 만들게요. 뭐 인터페이스를 여기서 직접 add 해서 유저 DAO를 찾아서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클래스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렇죠? DAO랑 같은 패키지에 들어가 있죠. as web 7번 persistence DAO 인터페이스랑 같은 패키지 밑에서 implement 유저 DAO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에러가 있으면 거기에서 추가해라 이렇게만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그 메뉴에서 DAO를 직접 선택해서 집어넣는 것과 동일한 그런 코드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DAO부터 귀찮아지는 게 뭐예요? DAO부터 귀찮아지는 게 싱글턴 디자인 패턴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었죠. 일단 싱글턴부터 만들어요. 자, 싱글턴부터 만들려고 하면 필요한 게 뭐냐면 프라이빗이면서 스태틱. 왜 스태틱이 필요한 이유는 객체 생성 전에 사용하려고. 스태틱. 타입은 무슨 타입 필요하냐면 유저, DAO, 인플 타입이 필요하고요. 자, 이 변수를 유저 DAO 인플 타입의 이 변수를 생성해 줄 수 있는 생성자가 필요해요. 생성자가 필요한데 그 생성자는 다른 사람이 호출하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퍼블릭 생성자가 아니라 프라이빗 생성자. 유저 DAO 인플. 생성자가 프라이빗이 되어버리면 다른 클래스는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없고 생성자를 호출할 수 없으면 얘는 영원히 널. 그러면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다른 클래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퍼블릭이면서 생성자가 호출되기 전에도 호출할 수 있는 스태틱 메서드를 만들어주고 리턴 타입은 객체를 생성해서 리턴을 해줘야 되니까 유저, DAO, 인플 타입이 될 수 있도록 메서드 이름은 변수를 리턴하는 거니까 get 붙여가지고 instance
이 정도면 메서드 이름으로 적당하죠. 이런 메서드가 하나 있으면 되겠다. 이게 싱글턴이에요. 네. 이제 같은 얘기 여러 번 들으니까 이제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으세요? 여기서 할 일은 이거죠. 인스턴스가 언제인 경우,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인스턴스가 널인 경우에만, 인스턴스가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객체를 생성하면 돼요. 유저 다오 인플 생성하면 되고, 생성했으면 리턴하면 되는 거예요. 생성했으면 리턴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널이 아니면 바로 리턴하면 되는 거예요. 널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생성되어 있는 주소가 있다는 얘기고, 그 주소 값을 리턴하면 되는 거고요. 생성되어 있지 않으면 생성자 호출해서 주소 값을 저장하고 그 주소 값을 리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절대로 유저 다오 인플이 2번 호출될 수가 없는 코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싱글턴 디자인 패턴. 싱글턴 디자인 패턴. 자, 그 다음에 얘가 필요한 게, 얘는 그림에서 보면은요. 그림에서 보면 여기란 말이에요. 지금 위치가 여기죠. 그렇죠? 다오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다오가 해야 될 일은 데이터베이스랑 제일 먼저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데이터베이스랑. 그렇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커넥션이, 데이터베이스랑 맺어져 있는 커넥션이 있어야 그 커넥션을 통해서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나 뭐 그런 것들을 이그제큐트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결과를 셀렉트 같으면 리절트 셋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커넥션이 있어야 돼요. 커넥션. 자, 우리 MVC 5번이었죠. JSP 5번이었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빈번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고 SQL 문장을 리턴 받는 경우들이 종종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새로운 커넥션 만들었다가 끊어버리고 또 새로운 커넥션 만들었다 끊어버리고 이러면 데이터베이스의 부하가 너무 심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이에 뭘 넣는다 그랬어요. 미리 커넥션을 여러 개를 만들어준다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그게 커넥션 풀이에요. 커넥션 풀. 그 커넥션 풀을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가 데이터 소스고요. 그죠? 그럼 데이터 소스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데이터 소스가 있어야 우리가 다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 소스에서 커넥션을 빌려온다. 커넥션을 빌려왔으면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만든다. 그 다음에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의 파라미터라고 하면 여기 있는 물음표를 얘기하는 거죠.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의 파라미터를 입력받은 값으로 채운다. 그 다음에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실행시킨다. 그리고 결과가 오면 결과 처리한다. 그거를 다오 인플에서 할 건데 제일 중요한 뭐가 지금 없냐면 커넥션 풀이 없어요. 커넥션 풀 우리 설정했던 거 기억나세요? 뭔가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았죠. JSP 5번 잠깐 갈게요. JSP 5번에서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를 먼저 봐보세요. 여기가 우리가 게시판 메인을 만들었던 부분이에요. 게시판 메인을 만들었던 부분인데 거기에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 이 웹앱은 보통 JSP들, 그 다음에 이미지들,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파일들만 저장하는 곳이었었잖아요. 그것 말고도 웹 서버의 여러 가지 환경 설정에 관련된 정보들도 저장을 해요. XML 파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웹 INF 폴더 밑에 있는 web.xml. 이게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설정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메타 INF 폴더 밑에 있는
컨텍스트 HTML. 얘가 어떤 객체들에 대한 웹 서버가 생성하고 삭제하고 생성했으면 그 이름을 관리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 객체를 생성된 객체를 넘겨줄 어떤 파라미터로 전달해 줄 수가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context.xml이에요. 이 context.xml을요. 일단 복사를 먼저 좀 할게요. 5번에서 context.xml을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7번의 메타 INF에다가 컨트롤 V 하고 붙여넣기 해보세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했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7번의 웹앱 메타 INF 여기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내용이 바뀔 게 없거든요. 자, 열어볼게요. 얘를 열어보면 컨텍스트라고 하는 태그로 시작하고 컨텍스트라고 하는 태그로 끝납니다. 그리고 리소스라고 하는 태그가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 끝납니다. HTML에서는 끝날 때 얘가 없다고 해서 에러가 나지는 않죠. 근데 XML에서는 이거 없으면 에러 나요. 그래서 XML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시작하는 태그가 있으면 끝나는 태그가 바로 있어야 되고 시작하는 태그가 어떤 하위 엘리먼트를 갖지 않고 그냥 단독으로 끝난다. 그러면 끝나는 표시를 반드시 시작 태그 안에서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HTML 사용할 때 가끔씩 BR 사용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안 쓰기도 했다가 이렇게 쓰기도 했다가 그러죠. 이렇게 쓰는 거는 XML 문법을 따라서 쓰는 거고 HTML은 이래도 되니까 그냥 쓰는 거고요. 그거는 이 내용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얘는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얘는 내가 관리하고 있는 리소스라고 하는 용어는 생성되어진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성자 호출해서 메모리에 만들어져 있는 객체. 그러니까 메모리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컴퓨터의 메모리를 쓰고 있죠. 컴퓨터의 자원을 사용하고 있죠. 그걸 리소스라고 하는 거예요. 리소스. 그러니까 객체 이름을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찾을 때, 객체 이름을 찾을 때 이런 이름으로 찾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JDBC MyOracle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찾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누가 이 객체를 생성하고 관리를 하느냐? 컨테이너가 생성하고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컨테이너라고 하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얘기를 해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톰캣. 톰캣은 두 가지 종류의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서블릿 컨테이너. 그러니까 서블릿 객체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컨테이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JSP 컨테이너. JSP를 서블릿으로 컴파일 해주고 서블릿으로 변환하고 서블릿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생성하고 이런 일들을 해주는 컨테이너. 그러니까 이 서블릿 컨테이너, JSP 컨테이너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컨테이너라고 부르는 거고요. 결국 쉽게 얘기해서 톰캣 서버가 객체 하나 생성해서 마이오라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관리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객체를 생성할 때 필요한 클래스가 있어야 되겠죠. 자바X SQL에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를 생성해서 관리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소스는 커넥션 풀을 의미를 하니까 커넥션들을 여러 개 만들고 있어야 되겠죠. 커넥션을 만들 때 필요한 정보가 오라클 드라이버, URL, 그 다음에 유저 이름, 패스워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커넥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커넥션은 최대 20개까지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놀고 있는 커넥션의 최대 개수는 10개까지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SQL 문장을 보냈을 때 리턴되는 그 시간을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1초 동안은 기다리겠다. 근데 SQL 문장을 실행했는데 1초가 지나도 그 결과가 오지 않으면 타임아웃 에러를 발생시키겠다. SQL에서 SQL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에러가 있는데 그게 발생이 될 거다. 뭐 그런 설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context.xml에 있어야 되고요. 이것으로 충분했었나요? 이것으로 충분했었을까요? 뭔가가 더 필요하지 않았었나요? 네. 무슨 XML? 지금 하고 있는 거는 context.xml이고 어떤 XML 더 수정하면 될까요? web.xml 맞습니다. 네, 일단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